지금 데이터 모델링의 예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요거 우리 책에 있는 그림 이제 하나 복사해 갖고 일단 붙인 겁니다. 여기 보면 사원 정보, 주문서, 주문 내역, 구매 업체, 업체별 부품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요 박스 하나당 다 테이블 하나예요. 이 테이블들. 그리고 모든 테이블들에 이렇게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예요. 테이블 간에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보면은 엠프 테이블하고 DP 테이블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가 뭐냐면은 엠프 테이블의 DPT 아이디는 DPT 테이블의 DPT 아이디다.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테이블들 간에 다 이렇게 관계가 맺어집니다. 관계가 없는 테이블도 있고 관계가 서로 있는 테이블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들의 관계도 이거를 ERD라고 부릅니다. ERD, Entity Relationship Diagram.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학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ERD를 그리는 거예요. ERD를 그려야만 ERD를 그리는 것 자체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고 ERD를 그려야 그 뒤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ERD 그리는 거 이게 이번 학기의 가장 큰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이지 67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설계 상세 과정이 나오는데 아까 이 부분에 좀 반복되는 부분이에요. 업무 분석하고 논리적 DB 설계, 물리적 DB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요 과정을 이번 학기에 하는데 업무 분석하고 논리적 DB 설계하는 거를 이제 중간고사 전까지 하고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이제 물리적 DB 설계랑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 부분을 이제 후반에 하게 됩니다. 개요. 데이터 모델링을 하기 위한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요, 이런 거예요. 업무 분석을 먼저 하는 겁니다. 실제 리얼 월드에서 고객이 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서관 사서가 있겠죠. 삼국지란 책을 대여해 주세요. 그러면 책을 빌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누가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책을 빌려갔다, 그리고 반납일은 언제다, 이런 걸 다 여기다 적겠죠. 그리고 또 뭐 대여표, 그걸 적고 이렇게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시스템적, 이걸 컴퓨터 월드라고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고객 정보가 있겠죠. 회원 정보죠. 이걸 지금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온라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온라인 서점하고 비슷한 거죠. 온라인 서점으로 보면 이게 뭐 대여했냐 샀냐 그 정도 차이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서관의 책 대여 시스템하고 인터넷 서점하고는 시스템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고객 정보 있고 책 정보 있죠. 그리고 어떤 고객이 어떤 책을 빌렸는지 그게 대여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객이 어떤 책을 빌렸다. 학교 같으면 이게 수강 신청 보면 이게 학생 정보, 이게 과목 정보. 그럼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에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럼 이게 수강 신청 정보죠. 이게 고객하고 도서랑 대여 정보, 고객하고 상품하고 뭐 주문 정보, 또 학생하고 동아리하고 가입 정보, 학생하고 과목하고 수강 신청 정보, 다 시스템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다 같은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할 텐데, 여기 있는 요 대여 정보 보면은 여기 있는 고객 번호는 고객의 고객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도서 번호는 도서 테이블에 도서 번호가 들어가야죠. 그렇죠? 여기 있는 대여에 엉뚱한 고객 번호나 엉뚱한 도서 번호가 들어갈 수 없죠. 여기는 고객 중에 하나일 거고 여기는 도서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 고객 테이블하고 대여 테이블, 이 대여 테이블하고 도서 테이블이 아무 관련이 없지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고객이 도서를 대여했고 그게 여기 저장되니까 고객과 도서와 대여 테이블 간에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다는 말이죠. 그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ERD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지금 이게 사원 테이블, 요게 사원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게 테이블 이름이고요. 여기 되어 있는 게 컬럼 이름이에요. 이게 부서 정보 테이블하고 여기 컬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을 할 때는 이걸 엔티티라고 부릅니다. 엔티티라고 부르고 이게 나중에 이 엔티티가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티티. 그리고 여기는 컬럼 하나하나. 그쵸? 우리가 사원 정보를 엑셀로 저장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다 컬럼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행으로 로우로는 사원 한 명 한 명이 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컬럼 하나하나를 이걸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엔티티가 있고 엔티티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있고 이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의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ERD의 3요소예요. 데이터 모델링의 세 가지 개념 또는 ERD의 3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애트리뷰트. 엔티티는 이 사원 정보, 부서 정보 이런 테이블을 말하는 거고요. 이 엔티티라는 거는 정보를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정보를 담는 그릇, 그 엔티티고 어떤 정보를 담을 것인가 그 정보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이름을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원 정보에는 사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엔티티에는 속성들이 있고 엔티티와 엔티티 사이에는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이 엔티티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 엔티티의 속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행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속성, 그걸 주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 주식별자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용어랑 모델링 용어를 보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용어랑 모델링 용어를 앞으로 좀 혼용해서 쓸 건데 이게 결국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모델링이라는 건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거 이걸 모델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하나하나가 다 엔티티고 그러면은 이 모델링에서 엔티티라고 쓰는 말이 데이터베이스에선 테이블이다 같은 말이다.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모델링 한 거를 이게 지금 논리적 모델링이에요. 이 모델링 한 거를 갖다가 다 데이터베이스로 넣을 거거든요. 마리아DB에다가. 그러면 이 엔티티 하나하나가 다 테이블이 되는 거고 이 엔티티의 속성들이 전부 다 테이블의 컬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블하고 엔티티는 같은 말이다. 컬럼하고 속성은 같은 뜻이다. 엔티티의 속성을 테이블의 컬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그냥 열, 그쵸? 한자어로 그냥 열이죠. 그리고 책에서 튜플이라는 단어랑 인스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냥 행, 데이터 한 건을 말하는 거예요. 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 한 건, 그걸 튜플 또는 인스턴스 또는 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주식별자를 프라이머리 키, 웨레시 별자를 포린 키라고 합니다. 이쪽에 있는 단어보다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단어에 익숙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쓸 거니까. 근데 엔티티가 테이블이고 애트리뷰트가 속성이다. 예. 애트리뷰트 속성이 컬럼을 말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식별자는 키다. 그래서 그 중에 주식별자를 프라이머리 키, 웨레시 별자를 포린 키라고 합니다. 이 주식별자, 웨레시 별자 이런 단어는 잘 안 써요. 앞으로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는요 업무에 관심이 대상이 되는 정보를 갖고 있거나 그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유형 무형의 사물이나 객체를 엔티티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객, 사원 정보, 부서, 제품, 엑셀에서 시트로 만들 만한 것들이 엔티티예요. 그럼 그러면 우리 고객 하면 고객이 여러 명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고객이라는 그 엑셀의 표에 고객 여러 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 여러 개를 넣는 그 시트 하나를 엔티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 엔티티가 있어야 될 거고 사원 엔티티가 있어야 될 거고
부서 엔티티가 필요하죠. 부서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품, 상품 목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록, 리스트, 목록이나 리스트를 갖고 있는 그 테이블의 이름, 그걸 엔티티라고 그럽니다. 그 목록을 갖고 있는 그걸 엔티티라고 그래요. 그리고 속성은 그 엔티티, 엑셀 시트를 말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하나의 컬럼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원 엔티티, 그럼 회원 목록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회원 목록을 갖고 있는 거를 회원 엔티티라고 하는데, 그 목록에서 갖고 있어야 될 정보의 종류, 회원 번호가 있어야 될 거고, 이름이 있어야 될 거고, 성별, 주소, 생일, 연락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걸 속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회원 테이블에서는 이걸 회원 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실 세계의 정보 항목 중 업무에서 관심 있는 정보 항목만을 속성으로 취한다. 이게 뭐냐면, 이 회원이 만약에 인터넷 서점의 회원이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회원의 속성은 되게 많잖아요. 우리 개인으로 뭐 키도 있고 몸무게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혈액형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인터넷 서점에서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회원의 엔티티의 속성으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보 시스템에서 필요한 정보만 속성으로 관리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요즘은 전화번호, 이메일, 이름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시스템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엔티티의 속성에서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관리할 관리 대상만 선별을 해서 그걸 시스템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속성은 엔티티 속성은 나중에 테이블의 컬럼에 대응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원 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있으면 멤버 아이디, 네임, 어드레스, 텔 이런 식으로 컬럼을 이렇게 정의하게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 테이블들 다 정의가 끝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넣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엔티티라는 거는, 이 엔티티 내에는 데이터가 홍길동, 김우영, 김재일, 정태선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이 엔티티 정보에는 없어요. 엔티티는 오로지 이 속성만 관리하는 겁니다. 엔티티는. 그리고 이 데이터 자체는 지금 ERD에는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페이지 178의 연습 문제를 보고 이것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업무 설명을 보고 엔티티를 도출하시오. 인터넷 서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책과 음반을 판매한다. 회원 가입을 한 회원만 책을 주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업무 분석이에요. 우리가 아까 말한 요 업무 분석. 그쵸? 여기서 요구사항 분석, 이 부분. 업무 분석. 이 업무 분석이 지금 이 내용이 업무 분석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 분석한 것을 보고 엔티티를 무엇을 한 걸 엔티티로 만들 것인가를 찾는 거예요. 딱 업무 분석 보면은 책 목록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책 엔티티가 있어야 되고, 음반 목록이 필요하니까 음반 엔티티가 있어야 되고, 회원 목록 필요하죠. 주문 목록,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아니면 인터넷 전자상거래 쿠팡 같은 데 가면 주문 내역 있잖아요. 그게 다 목록이잖아요. 그 주문 내역, 이게 다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업무 설명을 보고 엔티티를 도출하시오.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이 있으면 함께 표시하시오. 학교의 동아리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학교의 학생들이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다. 학생이 엔티티가 되는 거고요. 동아리가 엔티티가 되고 가입이 엔티티가 되는 겁니다. 동아리 목록 있죠. 학생 목록 있죠. 어떤 학생이 어떤 동아리에 가입했는지 동아리 가입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요. 그리고 동아리에는 동아리 회장과 지도교수가 있다. 동아리 회장하고 지도교수는 동아리라는 엔티티의 속성이죠. 동아리 회장이나 지도교수는 이 자체가 엔티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 분석한 거를 딱 보면은 어떤 단어는 엔티티고 어떤 단어는 속성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동아리에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로 분류한다. 그러면 어떤 친구는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 이게 속성이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아리에는 동아리 회장, 지도교수 분류라는 컬럼이 있는 거죠. 속성이 있는 겁니다. 동아리 회장, 지도교수 분류. 그리고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분류라는 값에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라는 값이 데이터로 들어가는 거죠. 이 학술, 종교, 봉사, 레포츠, 기타는 이거는 그냥 데이터지. 이거는 속성이 아닙니다. 속성은 분류가 속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동아리는 동아리 방이 제공된다. 그쵸? 동아리 방이 뭐 몇 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 연습 문제에서 나온 요 동아리의 테이블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써 있지 않지만 동아리의 프라이머리 키로 쓸 당연히 동아리 번호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동아리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동아리 회장하고 지도교수가 있다고 나오죠. 그럼 동아리 회장, 지도교수. 그리고 동아리는 분류가 있다. 여기에 분류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아리에는 동아리 방이 제공된다. 동아리 방.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이제 이 동아리를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아리가 하나 생길 때마다 동아리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영어회화 동아리는 분류가 학술이고 뭐 기독교는 뭐 동아리 회장은 뭐 레이첼이고 지도교수는 뭐 윤가고 분류는 종교다. 그리고 뭐 300번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동아리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나중에요. 그럼 여기는 요 데이터들, 이 데이터들은 나중에 시스템이 오픈되고 운영하면서 집어넣는 데이터고요. 우리가 데이터 모델링에서는 요 컬럼들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요 위에 컬럼들. 이 시트에 요 동아리라는 엔티티에 어떠한 속성들이 있냐만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엔티티에 포함된 속성이 있으면 함께 표시하시오. 동아리 회장, 지도교수, 분류, 동아리방. 이게 왜 이제 속성이 되는지 알겠죠. 동아리는 엔티티고 이런 것들은 속성이다. 그리고 학술, 종교, 레포츠 이건 속성이 아니죠. 이건 분류라는 속성에 들어가는 하나의 값일 뿐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을 보고 나중에 이런 테이블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걸 딱 보고 캐치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거의 이 캐치하는 거 이게 이번 학기의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다음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계는 이제 ERD의 3요소 중에서 ERD의 3요소 엔티티, 속성, 그리고 관계 그 3요소 중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아셔야 합니다. 관계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엔티티들 간의 의미 있는 연결. 그러니까 엔티티랑 엔티티 사이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냥 엔티티 두 개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엔티티와 엔티티가 존재의 형태나 행위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형태. 한번 볼까요? 사원 정보 보면 4번 여기 프라이머리 키죠. 주 식별자입니다. 그리고 주 식별자가 아닌 속성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부서 코드. 그런데 사원 정보의 부서 코드는 부서 정보의 부서 코드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부서 정보에 없는 부서 코드는 여기 사원 정보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건데 부서 정보에는 이제 부서가 쭉 있겠죠. 이게 무슨 학과 정보, 학생 정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쵸? 부서, 사원, 학과, 학생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소속 관계가 있죠.
뭐냐면 학생은 학과에 소속된다. 사원은 부서에 소속된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은 부서는 하나인데 사원은 여러 명이다. 학과는 한 학과에 학생이 여러 명이다. 이런 소속 관계입니다. 속해 있는 거죠. 사원 정보 엔티티랑 부서 정보 엔티티가 있는데 둘 간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사원 정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과 부서 정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 간에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볼게요. 그냥 학생, 과목 이렇게 있어요. 이 학생 테이블에는 지금 과목 정보가 없죠. 이러면은 학생과 과목 테이블은 그냥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얘랑 지금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수강 과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수강 신청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신청했냐. 그러니까 학생과 과목 그 둘 사이에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학생이 과목에다가 수강 신청을 하면 비로소 관계가 생기죠. 그 수강 과목이라는 이런 테이블은 결국은 여기에 우리 학생들의 수강 신청 정보가 여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학번이 있고 과목이 있죠. 여기 있는 학번은 학생이 있는 정보가 여기 들어가겠죠. 그리고 과목은 여기 과목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여기 과목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서로 두 엔티티 간에 관계가 생깁니다. 그림 3-12에 보면 카디넬러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 1대 n, 1대1, m대 n 그런 걸 카디넬러티라고 합니다. 학생과 수강 과목을 볼게요. 학생 쪽에서 수강 과목을 보면은 여러 개가 있죠. 지금 김철수는 전산학개론랑 이산수학 두 개를 수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수강 과목, 여기서 학생 입장에서 수강 과목을 보면은 여러 개가 있어요. 반대로 이제 수강 과목 쪽에서 학생 쪽을 보면은 여기 있는 요 한 행에서 한 로에서 21001을 이제 학생 쪽을 딱 보면은 학생 쪽엔 21001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카디넬러티가 여기 1대 n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땐 여러 개고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땐 한 개고 그래서 1대 n입니다. 이게 뭐 복잡한 것 같은데 학생 n명이 n개의 과목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1대 n인 겁니다. 예, 아까 이쪽에서 본 거 말씀드렸고 지금 반대로 이제 여기서 이쪽을 보면 이 특정한 행에서 학생 테이블을 보면은 하나밖에 없죠. 반대로 요 다음에 21002 여기서도 보면은 양길은 하나밖에 없고 2103 웹디자인 이쪽에서 학생 쪽을 봐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수강 과목 쪽에서 학생과의 카디넬러티를 보면은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 n, 이쪽에서 이쪽을 볼 때는 이쪽에서 수강 과목에서 학생을 볼 때는 1, 학생에서 수강 과목을 볼 때 n. 그래서 1대 n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세로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나냐 두 개냐 뭐 여기 동그라미냐 해서 여러 가지 뭐 조금씩 디테일하게 다른 게 있는데 거기까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삼각형이 있는 쪽이 n, 이렇게 직선 있는 쪽이 1 해갖고 1대 n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3-16의 학생 수강 과목 간의 카디넬러티를 1대 n이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 엔티티가 있고 수강 과목 엔티티가 있으면 학생 엔티티와 수강 과목 엔티티 간의 카디넬러티는 1대 n이다. 그리고 1쪽에 선을 하나 긋고 n쪽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린다. 다음 1대1 관계를 보겠습니다. 1대1 관계를 보면 학생과 신체 정보 이렇게 보면 학생의 학번 이름 주소 전공이 있고 신체 정보에 학번 키 몸무게 혈액형이 있다. 이러면 1대1이다. 학생 한 명의 신체 정보 한 개잖아요. 그쵸? 한 학생이 뭐 키가 두 개고 몸무게가 두 개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쪽을 봐도 1이고 이쪽에서 이쪽을 봐도 1.
그래서 서로 이제 1대1 카디널리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할 때, 그러니까 일단 여기 보면은 1대1 관계에 있는 두 엔티티는 하나로 합칠 수 있다. 그래서 학생 테이블하고 신체 정보 테이블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엔티티를요. 그럼 한 엔티티 안에 학번, 이름, 주소, 전공, 키, 몸무게, 혈액형 이렇게 쫙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한 엔티티를 쓸 수 있는 거를 왜 이렇게 엔티티를 나누냐? 그러면 보통 이게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회원가입 같은 거 하면 필수 정보랑 선택 정보 있잖아요. 그럼 필수 정보는 다 들었는데 선택 정보는 우리가 회원가입할 때 선택 정보 대부분 안 넣잖아요. 거기에 선택 정보에 입력하는 분들도 있고 입력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선택 정보가 필수 정보 뭐 학생이 한 1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신체 정보가 한 80명이 있다. 그럼 합치는 게 낫겠죠. 그런데 학생이 100명이 있는데 신체 정보는 한 10명밖에 없다. 그러면 한 테이블로 합치면 나머지 90명의 키, 몸무게, 혈액형은 다 빈 상태로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과 신체 정보를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회원 가입할 때 필수 정보, 선택 정보 이런 식으로 이제 분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카디널리티가 1대1이 되고, 그럴 경우에 여기는 만약에 필수 정보에는 100명이 입력했는데 선택 정보에는 10명이 입력했다. 그러면 이쪽 학생 엔티티에는 100행이 로우가 100개가 있는 거고, 신체 정보에는 로우가 10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10줄만 들어갔고 여기는 100줄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걸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테이블에 다 있으니까 그냥 90줄이 빈 상태로, 키, 몸무게, 혈액형이 빈 상태로 가는 거겠죠.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알 수 있어요. 이름, 주소 서울 영문학이 있고, 신체 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공이 있고, 신체 정보에 키, 몸무게, 혈액형이 있는데, 요 학번은 이 학번하고 이 학번은 서로 이제 같은 연결되는 거죠. 이게 프라이머리 키면서 포린 키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신체 정보가, 이거 두 개가 사실 요 학번은 지금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니까 이 학번 컬럼을 떼어내고 이 나머지 세 개를 옆에다 딱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여기가 그 컬럼이 컬럼 7개짜리 테이블이 되겠죠. 컬럼 7개짜리 테이블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신체 정보에 21002 양길현 요 해당하는 사람의 신체 정보만 있고 나머지 신체 정보는 다 없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하나에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붙이면 여기랑 여기는 다 B잖아요. 다 B고 여기만 남게 되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이걸 이렇게 서로 떼는 겁니다. 떼면은 그냥 신체 정보는 요거 한 줄만 있고 학생에는 여기 4개가 다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그런 경우가 나와 있는데, 이 키, 몸무게, 혈액형이 김철수만 들어있고 나머지 다 없는 경우에 테이블 합쳐 놓으면은 이런 모양이 되거든요. 이런 모양의 경우에 이렇게 일부만 데이터가 들어있고 나머지 널일 경우에, 이럴 경우엔 1대1로 엔티티를 분리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럴 때는 엔티티를 두 개로 분리하면 여기는 신체 정보 엔티티에는 그냥 한 줄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학생 정보 엔티티에는 4줄이 다 있고, 이게 이렇게 합쳐갖고 나머지 다 널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 아까처럼 신체 정보에 모든 학생들의 신체 정보가 다 들어있다라든지, 또는 뭐 예를 들면 학생이 4명인데 3명 정도가 신체 정보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다수가 더 많은 부분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엔티티를 분리하지 않고 합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여기 다 꽉 차 있고 한 줄만 널이다, 그러면 사실 분리하는 것보단 차라리 이렇게 합쳐놓는 게 낫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히 이것이 정답이다,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스템의 성격에 따라서 어느 것이 더 좋다, 나쁘다, 그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더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그렇게는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오롯이 다 개발자의 몫입니다. 이 엔티티를 하나로 합쳐놨든지 이렇게 분리해놨든지 이런 거는 개발자만 알지, 겉으로 뭐 웹사이트나 어떤 앱이나 그런 데서 겉으로 화면상에서 이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이거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건 오로지 개발자의 몫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어떤 사이트 시스템의 성능이나 또 유지 관리의 뭐 편의성, 그런 데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